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유동성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더해서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가 장이 반전이 되는 걸 기대할 수 있을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발행 이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관리했던 주체들 중에 하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 지금까지 관리해줬던 세력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빨리 이런 세력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장에 활력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청산상으로 봤을 때 새벽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가 다른 자산군들은 모두 거래가 되지 않을 때 코인 시장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관세 한다라는 발표만 하기만 하면 코인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롱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있었을 때 롱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세게 구축이 되고 있었고요.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모으게 만들었고, 이런 재료 하나로 이 모든 걸 다 털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95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이슈는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기만 하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관세 때문에 코인 시장이 완전히 흔들렸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왔지만 이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을 건들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물 청산 맵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시게 되면 96K에 아주 강력하게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됐던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96K의 강력한 롱 포지션은 세력들에 의해서 바로 무너져 버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97K부터 98K 라인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7K, 98K에 형성되어 있는 이 숏 포지션은 언제라도 바로 건들러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10만 불 위에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9만 불 근처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현물과 선물 거래 비율 자체가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적으로 관세 이슈가 지속적으로 계속 시장을 건들고 있다 보니까 DXY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8을 다시 넘어서 위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의한 매크로 지표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야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이런 매크로 이슈,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이 일어났었는데 장이 좋지 못하지만 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선물 포지션에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잠깐 건들면서 하락을 유발을 하고, 비트코인의 잠깐의 하락은 알트코인들의 더 큰 폭의 하락을 유발시키고 있는 장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액티브 어드레스 모멘텀, 이게 중요한데, 이 지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처럼 반등을 해야 전체적인 시장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액티브 어드레스의 액티비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고래들,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이 나오면서 그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관리했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관망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트럼프와 멜라니아 코인을 이야기하는 진짜 근원적인 그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세력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액티브 어드레스 모멘텀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힘들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95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1개월에서 3개월 쇼텀 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 밑으로 내려왔는데 좀 안타까운 힘든 그런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쇼텀 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단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단기 충격이 한 번 더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96K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장이 반전을 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위치는 비트코인이 일단은 96K를 조금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액티브 어드레스 모멘텀이 돌아와야 되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관리했던 세력들이 하루라도 빨리 장이 반전이 돼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50% 이상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힘들긴 하더라도 장을 견딜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의 비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고, 댓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를 비교해 놓고 보면 너무나 하락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하나의 알트코인이 아니고요.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하락이 너무나 커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이 좋지 못한 모습을, 모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2021년도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직전에 좋지 못했을 때와 비슷할 만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가 많다고 하면 정말 힘든 시기인 거는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봤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때도 고통스러웠거든요. 사실 이때 겪었을 때 이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반등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승이 빨리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이 반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의 사토시 차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디파이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같이 확인을 할 수 있고, 대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힘든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리가 과거 사이클 대비 정말 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유동성이 정말로 말라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라체인 같은 경우 지난 영상에서 베라체인이 상장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코인 자체적으로 하락을 유발시킨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동성이 워낙 시장에 없다 보니까 다른 유동성에서 이런 것들을 뺏어오고 그런 것들을 유동성을 계속해서 돌려막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힘든 상황인데, 베라체인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고 나서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어갈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유발시키고 있다. 유동성이 얼마나 부족한 시장인지를 베라체인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멤버십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낸스 상장 자체가 코인들이 오르기보다는 약간 유동성 탈출구로서 거의 마지막 지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라체인 상장했을 때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부족하다라는 걸 베라체인의 상장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조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는 도대체 언제냐라고 봤을 때, TGA 자금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향 한도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부채 한도가 맥스치를 도달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돈을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에는 TGA 자금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TGA 자금이
시장에 공급이 됐을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문제의 TGA 자금, TGA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시장의 유동성을 막고 있고 그런 연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TGA 자금이 드디어 2월 중순 이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왜냐하면 부채 한도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TGA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장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긴다. 그게 2월 중순 이후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너무나 힘들고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이런 상황을 한 번 정도는 아주 작게나마 반전시킬 수 있는 매크로적인 변수는 2월 중순 이후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바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뒤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 우리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자리 같은 경우도 아까 알트코인 사토시 차트나 디파이 섹터의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쇼터몰더의 MVRV 인디케이터를 봤을 때도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등이 일어나야 96K 위를 지켜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조정장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리에서 반등이 아주 제대로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TGA 자금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2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시장이 어렵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봤을 때 2015년, 2018년도 사이클 대비는 조금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8년도, 2022년도 사이클 대비는 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TGA 자금이 풀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든 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너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힘듦이기 때문에 이런 TGA 자금이 풀리면서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여부를 지켜보면서 본인의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